안녕하십니까. 융합캔버스의 강승규 TV입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시장께서 대통령 집무실로서 용산시대를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직접 브리핑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가겠다. 용산의 국방부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활용하겠다라고 직접 밝히셨습니다. 국민들의 이해를 바라면서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청사진까지 동원해서 직접 설명하시는 모습이 당선자 또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의지를 밝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 등장한 용산시대 강승규 TV에서 완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용산은 제가 지난번 용산의 어떤 역사적 설명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서울의 중심부로서 다양한 그런 새로운 시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선자께서 광화문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후에 10여일 만에 용산 시대로 이 내용을 바꾸고 또 용산 시대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직접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 광화문 어떤 정부 청사 그리고 또 외교부 청사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로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가 규모의 문제였습니다. 현재 광화문에는 정부 청사 별관과 외교부 청사 두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두 건물로는 아무리 청와대 사이즈를 청와대의 어떤 근무 인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 두 건물로는 활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주변 건물들로 추가 매입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결국 광화문 시대를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광화문에 일정 정도 집무실을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청사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셨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불편이 예상되었고 또 청와대를 국민께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국민과 약속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런 규모 면에서 광화문은 우선 청와대 이전 적지로 부적합했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광화문 청사로 이전할 경우 주변에 다양한 업무 시설이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 굉장히 큰 불편이 예상된다.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이런 불편을 거의 재앙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통신장애입니다. 청와대는 여러 경우 문제상 주변 지역의 다양한 통신의 전파에 장애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주변 사무실에서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는 그런 불편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업무 공간 활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을 사실 대통령 경우상 이런 근접이 있을 때 대통령이 어떤 근접거리에 있을 때 주변 통신시설에 장애를 가하고 방해를 가하는 현장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와 함께 서울시장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홍보기획관으로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청계천 준공 행사가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께서 청계천 복원공사에 협조해 주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신 노무현 대통령을 준공식 행사에 초대한 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기꺼이 청계천 복원사업에 필요했던 여러 가지 교통통제 등을 서울시에 협조한 만큼 이명박 서울시장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청계천 복원공사에 기꺼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때 참석 과정에서 약간의 저에게는 행사를 주관했던 홍보기획관 또 이 행사의 주관자 입장에서는 아주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념식장에는 가운데에 통수식 청계천에 처음으로 물을 내려보낼 때 필요한 통수 시설이 있었고 그 양 옆에 무대 양 옆에 대형 LED를 통해서 많은 뒤에 무대 그 청계 광장에 모였던 많은 관객들이 뒤에서도 통수식 행사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사 등을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서 행사가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행사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식전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공연과 또 그 청계천 복원과정의 여러 설명 등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본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변 무대 주변에 차량을 멈추고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 나와서 차량에서 나와서 무대로 걸어 올라옵니다. 한 20-30m 정도 거리였고요. 그 걸어오는 길에는 그러니까 동아일보 쪽이었는데요. 이 무대 객석 쪽에서 보면 좌측에 있던 대형 LED 전광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 그리고 또 걸어 나오는 장면 등이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 가까이 노무현 대통령이 다가오자 이 왼쪽 전광판이 갑자기 불이 나갑니다. 그리고 멈춰섭니다. 오른쪽 전광판에서는 행사가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왼쪽 전광판이 노무현 대통령이 무대에 오르면서 전광판에 불이 꺼진 것입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던 저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행사를 주관했던 분은 오늘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식을 중계하는 이도운 의원입니다. 당시 제1기획이 이 행사를 수주받아서 1년여 가까이 준비를 해 왔었는데 행사장에 또 행사장의 그 행사 기획을 총괄하는 PD 역할의 이도운 국장과 또 서울시 담당의 부서장으로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였고 저는 그 객석 왼쪽에서 이 상황을 아주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왜 저것이 고장이 났을까? 저게 왜 갑자기 대통령이 들어올 때서야 고장이 나는가? 라고 혼란스러운 그리고 나중에 추후 이것을 어떻게 해명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할 뿐이었습니다. 여하튼 행사는 진행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기념사와 또 통수식 절차 그러니까 당시 백두산과 한라산에서 떠온 물을 이곳에서 합수해서 청계천에 첫 물이 내려가는 거였고요. 이것이 한강으로 이어지는 그런 합수식 행사가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당시 이명박 시장과 이 행사를 마치고 청계천을 약간 걷기로 했습니다만 경호 문제상 이런 행사 등이 준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기념 식사와 인사를 나누고는 행사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을 떠나고 나서 한 30초도 안 되어 가지고 그 왼쪽에 전광판이 갑자기 불이 다시 들어오고 행사가 중계가 됐습니다. 나머지 행사가 끝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이것이 무슨 경호 문제이겠구나라고 안도의 또 한숨을 또 쉬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런 행사장에 있었던 일 등을 당시 청와대 그 당시에는 서울시는 야당이었고 또 청와대는 여당 당시 더불어민주당이었나요? 여당 정부였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한 이유를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측건데 이것이 경호상 문제일 것이다 라고 정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지난 이후에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이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청와대 경호 관계자들에게 이런 사항 등을 제가 질문하면서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추측했던 대로
경호상의 문제로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그런 전광풍 등 폭발 위험이거나 또는 통신적으로 상당한 그런 교감이 와야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통신 장애 또는 전파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설명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청와대 집무실이 광화문 시대로 옮길 때 주변 업무 시설에서는 아주 근접거리에 있는 거겠죠. 근접거리에서는 통신장애 등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윤석열 당선자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렇듯 광화문이 아닌 용산으로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용산으로 가는 배경은 광화문이 아닌 부분보다 더 효용성 이런 부분이 뛰어났겠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용산의 중심성 그리고 또 용산 청사 가지고 있는 국방부 청사 등이 가지고 있는 경호상의 문제 또 이전 비용의 문제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광화문 대비 용산이 효용성이 훨씬 컸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거고 저도 앞으로 다양한 그런 현장 분석 등을 통해서 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496원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러한 이전 비용이 들더라도 다양한 그러니까 청와대를 국민 품에 온전히 돌려버릴 수 있다는 장점 등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참으로 또 흑색선전을 또 남발하고 있습니다. 1조 원도 더 들 것이다. 그런데 496억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자께서 이러한 민주당의 비판 등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비용이 어떻게 추산된지를 지금 문재인 정권의 기재부에 이런 비용 추산을 의뢰한 것이고 이런 비용은 실제 예비비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가 들는지 또 덜 들는지 이것은 국민에게 다 그대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1조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가지고 또 프레임을 거는 것은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또 민주당 정부와 민주당 정당 등과 또 여수 야대에서 협치를 내걸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으로 민주당도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이 근거로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추가적인 부대 시설을 짓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용으로 영빈관 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관저 또는 국방시설의 어떤 이전 비용 등이 가만히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자께서는 국방부가 인근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고 또 한미연합수 등과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전 비용을 최소한 다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영빈관 등은 청와대 영빈관 등을 일부 활용하면 될 것이고요. 청와대 영빈관 등을 궁극적으로 용산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용산에 어떤 영빈관 시설이 들어설 때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등을 국민 속에 되돌려 주고 또 그런 시설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때 엄청난 그런 편익 효과가 있다. 효용이 있다. 그런 만큼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가 더 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등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리가 없고요. 그것은 이전 시설을 또 재활용할 때에 드는 효용이 훨씬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 문제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또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그런 비용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국민께서 판단하시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용산 시대를 앞두고 용산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이 교통 혼잡이라고 합니다. 자, 청와대가 새로 들어서는 용산,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새로 들은 용산을 지도를 한번 살펴보건데요. 여기에는 용산 공원을 주변으로 여러 개 지하철 역사가 있고 3개의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청와대 새로운 집무실이 들어설 그 국방부 청사 그 바로 앞에는 이태원로가 있고요. 사실 이 이태원로는 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현재도 혼잡이 일어납니다. 지금 당선자 측에서 지금 이에 대해서 교통 그 체계를 우선 분석한 바로는 이쪽은 그러니까 이태원로 쪽은 그렇게 활용을 하지 않는 측면이 좋겠다라는 그런 분석을 한 것 같고요. 주 출입로를 이쪽에 그 한강대로와 또 어딜까요? 저 서빙고로 그러니까 이촌역이 있는 서빙고로 쪽을 이용하면 큰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촌역이 있는 서빙고로는 현재도 교통량이 굉장히 많지가 않고 도로폭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여기에는 또 용산 시민공원 앞으로 들어서 용산 시민공원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이곳 서빙고로 이촌역 일대를 이용하고 한강대로 쪽에 그 국방부 청사에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나갈 수 있는 출입문 등을 활용한다면 교통 문제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라는 설명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 등은 앞으로 아주 체계적인 어떤 교통 오디 조사 등을 통해서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또는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서 새로 유입될 교통량 등을 제대로 분석해서 도로교통 체계 또는 교통 신호 체계 등을 정비를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 용산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용산 시대가 들어설 경우 청와대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는 다양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특히 그 고도 제한 등 건축 규제 그리고 도시 재개발 등에 따른 도시계획 규제 등이 크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용산 일대는 서울의 새로운 도심으로 다양한 개발 계획이 지금 수립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계획이 진행되면서도 지금의 어떤 국방시설, 국방부라든가 합동참모부가 들어서 있을 때 어떤 최소한의 도시계획 규제, 건축 규제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규제 속에서 새로운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당선인께서 확실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주변 일대에 지금의 현재 규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청와대가 이전함에 따른 새로운 규제는 크게 우려되는 바가 없습니다. 건축 규제, 고도 제한 규제 이런 부분 등은 청와대의 여러 가지 사각 건축 건물 사선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 새로운 집무실을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용산 일대 주민 생활에 규제를 가면서 새로운 그런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그런 집무실이라고 하는 만큼 접근로도 훨씬 더 개방을 높일 것인데 이에 따른 이런 개방을 확대하면서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도시계획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은 당선자 말 또 지금 당선인 측에서 앞으로 설계해 나갈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주변 환경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용산시대가 갖는 국민 품으로의 어떤 효용성을 좀 우리가 극대적으로 살리고 이에 따라서 최소한 수반되는 불편함 등을 어떻게 해소해서 실제적으로 청와대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른 그런 효용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우리 에너지를 모아야 될 것이고요. 또 청와대를 국민 품속으로 돌려서 정말 수조 원의 가치가 국민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국민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참모 뒤에 숨지 않고 본인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직접 조감도를 통해서 설명도 하시고 브리핑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 왜 또 광화문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용산 시대로 이를 바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는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광화문 시대의 분석이 좀 모자랐던 것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용산 시대를 약속하셨고 용산 시대를 국민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직한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소 이런 부분에 아직 덜 분석되고 덜 발견된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드러내서 해결책을 모색하면 됩니다. 비용이 좀 늘어날 수도 있지만 늘어나는 비용 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늘어난 비용이 그 이전지에서 이전적지 청와대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더 배가 되는 방향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청와대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이고 이것이 관리이고 이것이 어떤 새로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자의 오늘 그 모습에서 확실히 우리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융합캔버스 강승규 TV는 용산 시대를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더 분석해서 국민들이 이곳에서 느끼는 편익을 어떤 효용 증대를 짚어보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